헌법재판관 6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건가요?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. 그것은. 그래서 결론적으로 6명이 심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이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 민주당의 오만이 저는 진짜로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아무 근거 없이 지금 면책특권 인정된다라고 해서 공범이라는 소리 함부로 하시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날 계엄 해제에 했을 때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?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일정은 분명히 국회의장과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.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뭐 북한에 800만 불 보낼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걸 동조하고 있고 그걸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공범입니까?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혼란에 맞고 안정을 시켜야 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. 면책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한 번 더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보면은 국무회의 제대로 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했냐는 식으로 해서 뭐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소추하겠다고 또 겁박을 합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함부로 그렇게 국무위원들 근거도 없이 모욕해가면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?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6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건가요?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결정 주체가 뭐예요?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? 이 6명이 가능하다라고 이번에 판단한 것은 뭐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? 아니면 뭐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?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. 그것은.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요, 이 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. 이진석 위원장은 본인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재판에 그 여러 명, 9명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재판이 지연되는 게 본인한테 더 불이익하다고 본 거예요.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이게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.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랑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.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해왔고 거의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. 그분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그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그 조항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, 특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하루 만에 탄핵소추를 남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그 판단을 먼저 해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에 그 해당 사건의 그 정지 조항을 가지고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.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법리적으로 잘 수긍이 안 됩니다. 특히 당시에 이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7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을 효력 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9명 전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. 지금은 재판관이 6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
이거를 섣부르게 먼저 변론 준비기를 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순복시킬 수 있겠습니까?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냥 다수결로 대통령직 날리는 게 아니에요. 탄핵소추도 3분의 2, 헌법재판관도 3분의 2 이상의 결정을 하도록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뜻이고 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결정에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6명이 심리 변론 가능하다라고 판단 자체를 6명이 한다? 저는 이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그 탄핵소추를 먼저 결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먼저 선입 선출이 원칙인데 이준석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럼 결정을 안 하고 있고 그 결정에 있었던 효력정지 규정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변론을 진행을 해요? 저는 이건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대해서 23조 1항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. 그거는 모든 그게 국민들이- 언제까지 효력이 되느냐는 거예요. 그것은- 그게 영구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이준석 위원장에 한해서 그 사건의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결정문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지만 23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그 위헌 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효력 정지를 해놓은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효력 정지의 처분은 이진숙 그 탄핵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정리해 주세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다 그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헌법재판소 있잖아요. 6명이 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난번에 이진숙 탄핵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거죠. 그런 거죠? 현재 이 23조 1항 효력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래서 결론적으로 6명이 심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. 아까 교정본부장하고 질의해서 잠깐 나왔는데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. 그 12월 3일 내란 당일날 전국 교도관 학대간부회의가 있었고 구치소 교도소 룸을 다 비워라, 다 잡혀 들어올 거다, 이런 내용의 회의였다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. 당일 계엄 관련, 그러니까 당일이면 12월 4일 자정까지 그 포함한 날짜이겠죠. 계엄 관련 그 계획을 세우고 대응회의를 한 일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. 교정 당국이 전국 교도관 확대 회의를 아마 영상으로 했다면 그 영상 자료하고 회의록이나 회의 참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질의하겠습니다. 우선 지금 각 수사기관이 너무 서로 윤석열 내란 수계를 잡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. 화면 좀 올려주세요.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, 김봉식 서울청장, 문상호 정보사령관,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경찰청 국수본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. 검찰 특수본이 12.3 내란 사태,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 김용현, 박안수, 오늘 구속됐죠. 여인형, 박종근, 이진우에 대해서 지금 신속하게 구속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법원 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위법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.
공수처장님, 지난 8일 날 검찰과 경찰의 내란 사건 이첩을 요구하셨고 지금 경찰 국수본이 이첩을 했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근데 일부 사건 이첩을 네, 일부 받았습니다. 이첩 받으셨는데 지금 검찰은 이첩 안 하겠다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. 요구를 거부했는데 오늘 또 언론 보도 보니까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. 그런데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강행 규정이고 의무 조항입니다. 네, 검찰이 지금 이첩 안 하고 있는 것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12.3 기사 내란 선포 직후에 밤 11시 전후로 추정되는 시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관련 임무를 지시했고 정우성 1처장이 4개 팀장들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.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테니 그들에게 지원만 하면 된다라고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는 것이 지금 그 언론 보도로 났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. 그러면 지금 검찰은 이 사건, 내란 사건의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검찰이 이 내란 사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공모했는지 이 계엄사령부하고 공모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검찰과 뭔가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올 거다. 대검의 포렌식 센터가 그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 할 거라는 것이 서로 간에 어쨌든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내란 사건의 공조 세력입니다.